예, 안녕하세요. 허영강입니다. 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강 TV 2026년 3월 27일 제98회 언어 문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의 조화 제4편 디지털 문명 창조와 대안.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언어에 대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쓰고 있는 언어가 있죠. 우리 한국인은 한국어를 쓰고 중국인은 중국어를 쓰고 그러한 언어의 종류가 세계에 7천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쓰는 것도 세계에는 자본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언어가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언어가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타가 이해하기 어려운 편협적인 고성어를 쓰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그 습성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아주 언어가 가치도 없이 편협한 언어를 씁니다. 자타가 이해하기 쉬운 아주 보편적인 상용어, 그러니까 쉬운 말만 쓰는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 힘든 말 쓰는 사람을 유식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서로 간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미래는 디지털 문명 사회라는 조화도 사회에서 언어도 결함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언어냐? 11조 문자 우주어라고 해서 자타의 정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통일적인 우주어를 쓴다. 이 우주어라는 것이 11조화 문자 우주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제는 그 언어 자체도 세계가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되고, 그 통일된 언어 속에서도 무슨 언어를 쓸 것이냐. 그것은 한글에 기반을 둔 우리 11조 문자 우주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문명국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자가 우수하면 그 나라가 곧 그 문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언어 문자 세계 통일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통일어 언급에 앞서서 필자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속한 양천어시 족보 내용입니다. 필자가 1980년대에 조화도를 알게 됐고 83년에 첫 딸을 두게 되었는데 첫 딸의 이름을 수리문자인 디지털 언어 문자, 즉 세계 통일 우주어로 이름을 지어서 주민등록과 호족, 족보까지 디지털 언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너무 생소한 이름이라 집안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책의 이름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수리문자로다 애들 이름을 짓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참 좋은 뜻이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아버지께서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근데 종종 어르신들은 반대하시죠. 이제 그렇게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종종 어른들은 우리 애들 이름이 제자 돌림이기 때문에 제자를 써야 된다고 고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돌림을 안 쓰고 우주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하는 과정에서 종중에서는 이게 무슨 이름이냐 돌림으로 해라 하기에 저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주든지
나를 족보에서 파내든가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디지털 이름으로 족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을 족보에 올리게 된 그 일화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1조 문자 우주어라는 게 뭐냐? 여기 우주어 성명이라고 있죠. 2102.02.13239.805 이것이 제 우주어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로 다 읽는 거냐? 이건 아니고 이게 글입니다. 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야응은 그여운을 치 쯔아와 아하면 이것이 이제 디지털 언어입니다. 이게 11점 문자 우주어 성명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명 한글 이름은 이렇게 허영강으로 쓰고 한문은 이렇게 쓰고 영문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이 디지털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언어 속에는 생년월일시 죽은 사람 산 사람 모든 것을 다 이 이름 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는 사람은 즉시 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둘, 산 사람 죽은 사람을 알 수 있고, 셋째, 남자인지 여자인지, 넷째, 타고난 사주가 무엇인지, 다섯째, 어디서 태어났는지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에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주를 타고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명함을 주면 요거 한글 이름을 보든 영문 이름을 보든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무슨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뭐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이름 수리 문자 이름을 쓰게 되면 이런 사항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다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11조 문자 우주어 성명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제 딸애가 8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디지털 언어라고 그때 잘 쓰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제 기억에는 판매가 거의 안 될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이지만 저는 그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디지털 언어로 줬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천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아시다시피 그 세계 통일어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말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1800년대에 에스페란토라는 것을 유럽 사람이 맹길었습니다. 1800년대에 이걸 맹길었는데 근데 이 말 역시도 알파벳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알파벳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통일어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통일어로 노력은 했지만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제2의 세계 통일어가 우리 한국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1조 문자 우주어 세계 통일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 스승이신 도랑 선생께서 처음에 그리신 그 11조 문자 우주어 글입니다. 이게 좀 숫자가 써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읽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
그냥 글씨를 읽습니다. 성령과 유금의 11조 문자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을 다 다음에 이제 이 교육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점 문자 우주어는 어떤 원리가 뭐냐? 태극 음양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간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국 공용어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문자를 남기셨다면 우리 도랑 스승께서는 그 한글을 토대로 수리문자로 이 한글을 토대로 수리문자로 해서 한글을 실용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11조 문자를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 첫째, 이 11자로 쓰면 만국의 발음이 다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일본말이나 중국말에는 발음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 11자로다가 쓰게 되면 세상에 없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발음이 다 됩니다. 우리 지금 훈민정음에서 이 내자 없어진 거 있죠? 그 발음도 여기서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말씀 드리도록 하고, 이 11조 문자 우주어는 숫자와 화학기호로도 쓰입니다. 또한 표의, 표음, 표수 등 새 단어로 만들 수 있고 쉽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넷째, 필기하고 독서가 편리합니다. 그 한문 모양으로다 그렇게 복잡해서는 뭐 받아쓰기가 힘들죠.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인쇄, 다섯 번째로 인쇄, 타자 등이 지극히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계 통일 문자로서 쓸 수가 있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수리 문자, 이 앞에서 봤던 이 수리 문자로 언어 문자가 통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 언어와 통일어를 보면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죠. 이렇게 세계별로 보면 뭐 그 영어, 뭐 일본어, 러시아어 뭐 이렇게 뭐 구분이 많이 되어 있죠. 힌디어. 세계에는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인도말을 말합니다. 힌디어, 스페인어 순이며 영어는 제2 언어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약 1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걸로 글로벌 언어로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공용어로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렇게 6개 나라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공용어로 지적된 건 6개인데 6개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11점 문자 우주어 체제로 다 바뀌어서 세계가 공용어를 쓰는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광활한 지구촌이 세계 각국 언어가 7,000개인데 이 7,000개의 언어가 모두 하나로 통일이 돼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러한 세계가 되기를 필자는 기원해 봅니다. 세계 언어 7,000개의 이 조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영어,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중국어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이제 한국어도 여기 들어있죠. 19번째로 많은 8,100만 정도가 쓰니까 많은 사람이 쓰기는 하죠. 근데 세계 통일로 세계 언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세계 언어는 한글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니고 중국말, 일본말도 아니고 11조 문자 우주어 창의적인 글자로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7,000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세계 언어를 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각국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은 그대로 써도 되고 다만 공용어를 11조 문자 우주어로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중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립 문자를 쓰자. 앞으로 이 숫자로다가 이 카톡 글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는 날이 이제 옵니다. 세계의 언어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결과가 오게 되고 언어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언어가 7,000개가 있는데 지금 이번 세기의 절반 정도가 없어진답니다. 이 세계 언어 중에서 그 편리한 말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는 것도 많지만 일단 이 있는 언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각국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말 그대로 쓰고 다만 세계 통일어를 11조 문자 우주어로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도 모순이 있는 자본주의, 자타가 이해하기 어려운 편협한 고성어를 쓰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조화도 사회, 디지털 문명 사회로 가자 하는 이런 표를 맹기러 왔습니다. 언어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그 표로 다 맹기는 건데 이쪽은 민주주의, 이쪽은 공산주의니까 한번 이제 관심해서 보겠습니다. 언어의 특징은 이쪽은 복잡 정문 고상어를 씁니다. 이쪽에는 단순 직관 상용어를 쓰죠. 표현 방식은 이쪽엔 추상적 논리적, 이쪽에는 직접적 단순화, 이해도 이 자타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해도가 낮고 공산주의 쪽에서는 이해도가 높습니다. 누구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통 단절과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기는 사고 단순화해서 깊이가 부족합니다. 효과를 보면 지식 중심이고 엘리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엘리트가 있죠. 엘리트화, 그 보편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전달 중심이고 대중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구조는 분열적 다양성을 갖고 있고 공산주의는 획일적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두색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어권, 여기 유럽하고 이쪽에 이제 영어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어, 아프리카어, 이제 이렇게 세계 언어 지도를 색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언어가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제2의 외국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언어 중에서 이제 이걸 다 융합을 해서 11조화 문자 우주어로 하나로 쓰자는 그러한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어는 한자로 쓰고 있고 영어는 알파벳 뭐 이런 식으로 아랍 문자 뭐 가나 문자 이런 식으로 그 각국마다 이게 다른 문자 체계가 있어서 어렵죠, 배우기가 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전세가 이제 지구촌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지털 사회를 위해서는 언어 문자 통일이 없이는 그것이 요원한 꿈과 같은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